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봄의 변덕으로 날씨만큼 마음도 심란한 3월 23일의 오늘 김성수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브뤼셀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테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야만 하는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테러만은 정말 없어져야 될 그런 범죄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이렇게 희생이 된 분들 앞에서는 이런 말조차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 비극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테러의 방조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테러가 있을 거라고 예고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준비되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평화를 위한 진척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테러를 자행한 사람들은 마땅히 천인공노할 범죄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테러를 자행하게끔 만든 사람들이 또한 있지 않나.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또 대해야 되는지 굉장히 커다란 숙제를 다시 한번 안게 되는 오늘입니다. 그야말로 노랫말대로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지친 이 인생의 여행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그리고 특히 바르다고 생각되는 길을 걷다 보면 이 길 끝에는 다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밀리오 해리스의 Wayfaring Stranger 들으시고 저는 나오겠습니다. I am a poor wayfaring stranger while traveling through this world of war.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예, 3월 23일 김성수의 오늘입니다. 오늘은 진짜 인터뷰에 김영웅 더민주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있겠습니다. 장애인이면서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했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전체 비례대표의 문제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퀴즈는요, 이미 아까 오프닝에서 정답이 나갔는데요. 이번에 연쇄 테러가 벌어진 벨기에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입니다. 세 글자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역시 이번 맞춰주시는 분께는 아직까지는 너 돈키호테라고 하는 작품 연극 티켓 2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연극 보도 지침에서 후원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시사 퀴즈에 연극 보도 지침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금 본방 사수를 해주시면 의외의 행운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브리핑은
김일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대표가 대표직을 결국은 유지를 할 것 같네요. 그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오늘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고민 끝에 이 당에 남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대표직 유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 며칠 동안 깊이 고민을 해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중앙위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모습이 나타났다. 더민주가 아직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봤다며 제가 여기 남아 무슨 조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이 상황에서 나의 입장만 고집해 우리 당을 떠난다고 할 것 같으면 선거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에 나름대로 책임감도 느끼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비례대표 이번에 배정한 비례대표 명부를 추인할지에 대해서는 내가 큰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당을 끌고 가기 위해 필요했기에 선택한 것이며 당을 떠남과 동시에 비례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각오도 하고 있다면서 수용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비상대책위원들이 일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는 어제 얘기를 처음 들었다며 좀 더 생각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당을 들었다 놨다 하시더니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뒤에 따를지 모르겠지만 표는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후보 등록이 하루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다 집안 싸움 때문에 후보를 못 정한 곳들이 있어요. 지금 큰일인데요. 여당은 다 아시다시피 유승민 의원 그리고 이재호 의원 이런 분들 하고 있는 것 같고 야권도 심각하죠? 어떤 내용인가요? 여야는 4.13 총선 후보 등록일을 불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당내 계파 갈등과 후보자 자질 논란 속에 본선에 나갈 후보를 최종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통상 이 시기에는 총선 후보 진용은 물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까지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했어야 하지만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시점까지도 경기에 나설 선수 명단조차 온전히 짜지 못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행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과 분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비박계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와 낙천한 이재호 의원의 재심사 문제 등을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채 미루고 있습니다. 야권이 더 심각하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국민의당도 치고받고 난리가 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야권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권 내홍의 반사 이익을 누리며 이를 정권 심판론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야권의 전통적인 선거 전략이었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여권보다 극심한 자중질환에 빠져 있습니다. 더민주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 배정을 놓고 계파 갈등이 일면서 공식 지도부를 대신해 들어선 임시 지도부 비대위마저 붕괴 단계에 접어드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치권의 언더도그인 만큼 새로운 정치 행태를 보여야 승산이 있는 국민의당 역시 기성정당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이 같은 행태에 실망한 중도 성향 유권자와 부동층의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 정치권을 응징하자는 심판론이나 판가리론이 대대적으로 불 확률도 없지 않습니다. 예. 지금 여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들 발표를 했는데 사실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건 완전히 망천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 추인을 보류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23일 그 일부 비례대표의 자질 문제를 들어서 추인을 전격 보류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따가 물론 이제 김영웅 씨를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지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오늘 일부 비례대표의 자질 문제를 들어 추인을 전격 보류하고 공관위로 비례대표 선정안을 돌려보냈습니다.
최고위가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문제 삼은 비례대표는 15번을 배정받은 김술래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대한약사회 부회장이던 지난해 4월 2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거지근성, 시체장사 등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막말이 담긴 글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이거 뭐 김지아 시인의 글이라는 식으로 도용까지 했었죠, 이름을? 네, 그렇습니다. 예. 해당 글은 도대체 이들이 국가를 위해 전쟁터를 싸우다 희생되었는가라며 의사상자, 현재 국가유공자가 받는 연금액의 240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우라고 한다. 이러니 시체장사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라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에 나오는 의사상자 지정 요구와 국가유공자 연금액의 240배 등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였습니다. 예.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 본방을 사수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노랑윤성님님, 기본은 지켜주시면 하는 감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따끔한 그런 지적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벌써부터 정답 남겨주시는 분들 꽤 많은데 정답만 쓰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이 방송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것 또 부탁하고 싶으신 것, 따끔한 지적 이런 것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북한은 방사포 발사하면 청와대는 불바다가 된다. 위협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늘 우리 공군의 북한 핵심 군사시설 타격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중대 보도를 통해 이 시각부터 조선인민군 정규부대들과 노농적위군, 붉은 청년 근위대를 비롯한 우리의 혁명 무력과 전체 인민들의 일거일동은 박근혜의 역적패당을 이 땅, 이 하늘 아래에서 단호히 제거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복전에 지향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평통은 또 우리 군의 훈련에 대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박근혜 역적패당의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망동이 극한 개선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것은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치떨리는 도발이며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대결망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우리의 보복전은 청와대 안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청와대 가까이에서도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조평통은 무적을 자랑하는 우리 포병 집단의 위력한 대구 경방 사포들도 박근혜가 도사리고 있는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격동 상태에 있다며 누르면 불바다가 되고 타격하면 잿가루가 되게 되어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아울러 남반부 작전지대에 투입될 우리의 적후부대들은 이미의 시각에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대상들을 단숨에 깔고 앉아 박근혜와 괴뢰군 부호 전광들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 맞거나 짓밟혀 몰골이 상한 상태 폭풍작전, 번개작전에 진입할 만단의 준비태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평통이 중대보도라는 이례적인 형식을 통해 대남 위협을 가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북 제재와 한미 군사훈련에 맞서 긴장 국면을 이어가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자, 정부가 이 벨기에 테러 그 사태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 보고 있는데 한국인 피해자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국제공항과 지하철역에서 어제 발생한 연쇄 테러로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인의 피해는 없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시간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 벨기에 대사관이 벨기에 관계당국과 접촉하고 한인회 등의 비상연락망, 사상자가 후송된 병원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벨기에 당국이 집계한 부상자 명단에 현재로서는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자벤텀 국제공항과 말베이크 지하철역에서 현재 시간 22일 발생한 테러로 34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벨기에와 국경을 맞댄 나라들도 공항과 항만, 기차역 등 주요 교통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고 국경 병력을 대폭 증강하는 등 추가 테러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자, 제주 4.3 유족들이
화가 났습니다. 지금 무슨 내용인가요? 68주년 제주 4.3 추념식을 앞두고 보수단체가 또다시 일부 희생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부 보수단체들이 4.3 희생자들을 난파 간첩이라고 주장하자 4.3 희생자 유족회는 오늘 성명을 내서 보수단체는 난파 간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통해 화해와 상생의 분위기를 회방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족회는 일부 극우 세력들은 4.3 폄하에 앞장섰고 희생자에 대해서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을 반복적으로 해왔지만 모두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유족과 도민은 그동안 과거의 아픔을 딛고 화해와 상생의 큰 길을 걸어가고 있고 4.3 평화공원 위패봉안소에는 민간인 희생자 위패와 군경 희생자의 위패가 함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회와 재향경우회가 합동 위령제를 지내는 등 화해와 상생의 정신 아래 서로 손을 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망언과 4.3 폄훼 행패에 참아왔던 유족회는 이제 명예훼손에 대한 전면적인 법적 투쟁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예, 전면적인 법적 투쟁 적극 지지합니다. 제발 좀 이런 말들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들 하면서 이런 말 하면은 어떻게 비례대표라도 하나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영 나타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소식인가요? 별풍선 받으려고 도심에서 폭주를 했던 BJ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심에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시속 180km로 달리는 등 난폭 운전을 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혐의로 엄모 씨와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광진구 자양동까지 강변북로 20km 구간을 평균 시속 180km로 과속하고 다른 차량 가까이부터 지나치는 칼치기 등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과속 난폭 운전을 생중계하며 시청자들로부터 한 개당 60원가량인 별풍선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별풍선을 받아 한 달에 무려 30만 원 가량을 챙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날씨 어떤지 한번 볼까요? 연일 뿌연 하늘입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3도, 어제와 비슷하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고요. 밤 사이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많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눈비 소식도 있습니다. 영서와 경북 내륙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10mm로 적겠지만 강원 산간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주말까지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웠다가 또 밖에 나오면 찬바람이 또 엄청나게 불었다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런 날씨, 변덕스러운 날씨가 봄이라는 그런 상황, 봄이 오기 위한 어떤 마땅히 견뎌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또 이런 것들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지금의 이제 공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하기 위한 마땅히 겪어야 될 이런 봄의 어떤 장벽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오늘도 김희라 아나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김희라 아나운서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